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차 전지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새만금이 신흥지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군산과 새만금에 2차 전지 기업 17곳이 4조 1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새만금이 2차 전지 산업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는 조건과 해결 과제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착한 가게 가입이 크게 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까지 익산 29개 읍면동에서 착한 가게 가입업소가 1,000곳을 돌파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구들에게 커다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익산의 배와 사과 농가들이 지난달 초 갑작스런 이상 저온 현상으로 냉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은 과수 수정률이 낮아져 70%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며 농사를 포기해야 할 실정이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8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2차 전지가 반도체 시장을 뛰어넘는 건 시간 문제란 전망이 나오면서 새만금이 신흥지구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최근 2년 동안 군산과 새만금의 2차 전지 기업 17곳이 4조 1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가동되는 곳은 2곳에 불과해 집적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충전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2차 전지. 휴대폰은 물론 노트북, 드론에도 들어가고 전기자동차와 2년 뒤 상용화될 도시항공 교통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쓰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친환경 에너지의 전환 추세로 전기자동차 산업이 본격 성장하면서 새만금의 2차 전지 기업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새만금 14개 기업을 비롯해 완주 8곳, 익산 4곳 등 도내에는 39곳의 2차 전지 기업이 가동되거나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전기차와 IT와 같은 연관기업까지 포함하면 모두 67개사에 이릅니다. 2차 전지 기업으로만 봤을 경우 도내에는 새만금과 군산의 절반가량의 기업이 집중돼 있고 투자 규모는 전체의 68%를 차지합니다. 저희 LG화학은 전지 소재 종합업체로서 양극재를 비롯한 전지 소재를 전 세계의 자동차 회사 그리고 배터리 업체한테 공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저희 LG화학이 새만금에 이런 전구체 합작 공장을 세우게 된 것은 2차 전지의 발전, 차세대 기술, 그리고 클린텍을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2차 전지를 분류하는 핵심 4개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업체가 부진해 산업 생태계가 빠르게 구축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미 대기업의 조단위 규모의 투자 성사가 2곳에 이르고 앞으로 서너 곳은 투자가 성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만금의 넓은 토지를 기반으로 자본과 기술력을 가진 대기업과 중국의 제휴가 투자의 기폭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글로벌 대기업인 LG화학이 새만금에 유치됨으로써 새만금의 2차 전지 기업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큰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차 전지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새만금의 2차 전지 기업이 투자를 시작한 것은 불과 2년 전. 17개 기업 가운데 가동 중인 곳은 2곳이고 절반가량은 이제 막 투자 협약을 끝낸 상황입니다. 공장이 들어서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새만금의 2차 전지 생태계가 빠르게 구축되고 있는 것은 세계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새만금의 가능성 때문입니다. 새만금 산업의 틀을 바꿀 수 있는 2차 전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지난 3월에 발대한 익산 이웃의 돌봄단이 운영 2달 만에 복지 서비스 연계 활동 건수가 500건을 넘어섰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이웃의 돌봄단을 통해 주거 지원과 노인 돌봄 서비스, 나눔 곳간 등 550건의 복지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웃의 돌봄단은 돌봄 사각지대와 고독사 위험에 놓인 주민들을 상시 모니터링하기 위해 29개 읍면동에서 160여 명의 봉사자가 참여해 지난 3월 7일 발대했습니다. 군산 중소유통 공동 도매물류센터가 공사를 마치고 이달 중순 문을 열 전망입니다.
군산 경암동에 들어선 군산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는 연면적 11,813제곱미터 2개 동 규모로 군산 슈퍼마켓 협동조합이 운영하게 됩니다. 또 기존 공산품과 주류 중심에서 냉장, 냉동, 정육 등을 추가해 16,000여 품목을 처리하게 됩니다. 시는 물류센터가 가동되면 물류 비용 절감으로 골목 슈퍼 가격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만금 자동차 수출 복합센터 조성 사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이달 안에 최종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시는 우선 협상 대상자인 A사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달 말까지 금융권 대출을 확정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하라고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시는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추진 여부를 이달 안에 결정하고 A사가 어려울 경우 재공고를 통해 우선 협상 대상자를 다시 선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 사업이 올해 착공하지 못할 경우 국가 예산을 반납해야 합니다. 군산시가 8일 첫 발기인 대회를 열고 재단 출범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대회는 지역 문화예술단체 임원, 각계각층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해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시는 재단 출연금으로 1억 원을 확보했으며 향후 임원 모집과 이사회 구성, 전라북도의 문화재단 설립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익산시가 정부의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공모에 또다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비 등 4억 원을 들여 라이브 커머스 전용 스튜디오를 만들고 전자상거래 교육에 나서는 등 온라인 판촉 활동을 강화합니다. 앞으로 익산 3산업단지와 영등동 귀금속단지, 왕궁 주얼리 제조기업 등 35개 업체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외에도 익산시는 주얼리 업체를 대상으로 국내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전문가 포럼 등을 열기로 했습니다. 경기 침체에도 아랑곳 없이 익산에서는 착한 가게 가입이 활성화되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지난달 말까지 29개 읍면동에서 착한 가게 가입업소가 1,000곳을 돌파했는데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동네 위기가구를 주민들 스스로 돕겠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발현되고 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의 한 주유소. 지난 2006년부터 착한 가게에 가입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매출이 줄었어도 매달 기부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도울 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아파트 3개월 연체되거나 병원비가 없거나 그런 사람들은 동에서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 착한 가게는 개인이면 월 10,000원 이상, 가정은 월 20,000원 이상, 업소는 월 30,000원 이상을 기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아진 기부금은 복지정책에서 소외된 위기가구를 돕는 데 사용됩니다. 또 독거노인 밑반찬 제공과 부식 지원 등에도 사용됩니다. 서로 나누자는 의미에서 시작된 것이 그렇게 됐습니다. 봉사활동을 할 때 저희가 뭐 조금 밑반찬 같은 거 했을 때도 저희가 직접 가서 나눠드리고 한. 익산 지역 착한 가게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익산 29개 읍면동에서 지난달 말까지 1,182곳이 가입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어양동과 영등 2동이 착한 가게 가입업소 100곳을 달성했고 이어 영등 1동, 모현동, 삼성동, 신동 순입니다. 최근 착한 가게 가입 100호점을 달성한 익산 어양동의 경우 한 해 모아지는 성금만 4천만 원. 이를 통해 매달 위기가구 30명에게 생계 자금을 지원하는 등 5가지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이제 계통을 찾아 발굴해가지고요. 거기에 타당한가라는 거 이제 봐서 타당하면 이제 거기서 지원을 해주고 그러거든요. 착한 가게를 이제 해주시는 분이 많이 도움을 주니까 뭐 그렇게 운영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복지정책 지원 기준에 부합되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들. 이들을 직접 돕겠다는 주민들의 작지만 소중한 참여가 지역사회를 더욱 밝게 만들고 있습니다. KCN 추정호입니다. 군산 경포천 설해숲길이 도내 경관 디자인 조성 사업에 선정돼 야간 경관이 조성됩니다. 시는 올해 설계 용역에 착수하고 행정 절차를 마친 뒤 내년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시는 군산 도심의 동서를 하나로 연결하는 상징적 야간 경관축을 형성하고 주민 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전기 1륜차 100대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시는 경영은 최대 140만 원, 대형은 최대 300만 원 등으로 모두 1억 6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엔진 자동차를 폐차하고 전기 1륜차를 신차 구매할 경우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며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이 구매하면 국비의 10%를 추가 지원합니다. 희망주민은 계약한 대리점에서 무공해차 구매 지원 시스템을 통해 8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를 대표하는 새로운 브랜드가 오는 9월이면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익산시는 대표 상징물과 캐릭터 리뉴얼, 이모티콘 제작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용역을 통해 익산시 핵심 가치와 시민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도시 브랜드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또 현재 사용 중인 서동 선화 캐릭터는 더욱 역동적인 모습으로 바뀌게 되며 개발된 브랜드와 캐릭터는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이모티콘으로 제작됩니다. 한편 익산시가 현재 사용 중인 어메이징 익산시 브랜드는 2009년에 만들어졌고 대표 캐릭터인 서동 선화는 2006년에 개발됐습니다. 전라북도가 올해 두 번째 추가 경정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3,662억 원 규모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경제 민생활력 1,283억 원, 농생명 산업수도 구축 479억 원, 안전전북 실현 453억 원, 특별자치도 준비 42억 원 등입니다. 추경안이 원안대로 도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전라북도의 올해 예산은 당초보다 3.7%가 늘어난 10조 2,285억 원이 됩니다. 지난달 초 이상 저온 현상으로 익산의 배, 사과 농가의 80% 이상이 냉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꽃샘 추위로 과수 수정률이 낮아지면서 수확 감소로 이어질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김수정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익산시 금마면의 배농장. 배나무에 열린 열매 중 불량한 열매를 잘라내는 작업 중입니다. 하지만 농민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지난달 초 이상 저온 현상으로 과수 수정률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아예 안 열은 나무는 한 개도 안 열고, 근데 한 나무에 200개에서 300개까지 쌓아야 되는데 10개도 안 열은 나무가 설찬이 많이 있어요. 수정이 그런 걸로 봐서는 10%도 안 됐다고 봐야지. 이 농장 5,000평의 전체 배나무 중 70%는 열매조차 열려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냉해 피해를 입은 배나무입니다. 사실 이맘때쯤이면 열매가 몽글몽글 맺혀 있어야 하는데 불량 열매만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냉해 피해는 과수 수확 감소에 그치지 않습니다. 냉해로 수정되지 못한 배꽃을 그대로 두면 나무가 고사하는 등 다음의 농사에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들 배나무에 돋아나는 잎을 제거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르게 됩니다. 익산의 배 사과 농가는 106곳, 재배 면적은 103헥타르입니다. 8일 현재 익산시 냉해 피해 농가는 99농가, 전체 농가의 82%로 84.8헥타르 면적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추산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전라북도와 함께 17일까지 냉해 피해를 접수받고 피해 규모를 파악해 7월부터 재해복구비를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KCN 김수정입니다. 최근 2년 동안 도내 어린이집 172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집은 지난 2020년 말 1,195곳에서 지난해 말에는 1,023곳으로 2년 사이 14%인 172곳이 폐업했습니다. 군산은 7년 전만 해도 250곳에 달하던 어린이집이 100여 곳이 문을 닫아 현재 150여 곳이 운영 중입니다. 이는 출산율이 떨어지고 어린이집이 경영난을 견디지 못해 문을 닫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도내 초등학교의 절반가량은 소규모 학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전체 초등학교 421곳 중 48.2%인 203곳이 전교생 60명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소규모 학교 수로 보면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도내 중학교는 전체 211곳 중 40.3%인 85곳이 전교생 6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내 미분양 주택이 소폭 줄었지만 지난해보다는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미분양 주택은 3,971채로 한 달 전보다 47채, 1.2% 줄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보다는 58% 많습니다. 한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3월 기준 80채로 한 달 전보다 3채가 늘었습니다. 익산시가 소상공인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 표본 조사에 나섭니다. 다음 달 2일까지 소상공인 업체 1,000곳을 대상으로 30명의 조사원이 투입돼 직접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설문 내용은 소상공인이 원하는 필요 지원 사항과 사업체 창업 현황, 경영 실태 현황, 그동안 이뤄진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 등입니다. 현재 익산시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소상공인 실태조사 용역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익산시 지부가 익산시의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한국노총 익산시 지부는 고향사랑기부금이 익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 익산시 지부는 지난 1978년에 설립된 이후 현재 4,700여 명의 조합원이 가입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도내 3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전북 비상시국회의 추진위원회는 8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윤석열 정권 임기 1년간 검찰이 국가의 권력기관 요직을 장악했으며 정부가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뒤엎고 제3자 변제안을 마련하는 등 민주주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가 사죄와 진상규명이 부족한 데다 부자 감세 정책 확대로 소득 불평등마저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도내 평균 개별 공시지가가 24년 만에 하락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도내 280만 필지의 올해 개별 공시지가는 1년 전보다 평균 6%가량 떨어졌습니다. 또 공동주택은 7%, 개별주택 공시가는 3%가량이 떨어졌습니다. 이는 집값 하락과 경기 침체, 정부 정책 변화 등이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도내 평균 개별 공시지가가 하락한 것은 지난 1999년 IMF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입니다. 미래기술을 체험하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미래교육 캠퍼스 조성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미래교육 캠퍼스 조성 사업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 캠퍼스는 오는 2026년까지 479억 원을 들여 현 전라중학교 13,700여 재교무터에 지어집니다. 도교육청은 미래교육 캠퍼스가 지어지면 전주 종합경기장에 조성 중인 미술관과 실감 콘텐츠 체험관, 메타버스 체험관 등과 연계 교육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호입니다. 원광대에서 공공기관 취업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원광대에 따르면 오는 10일 근로복지공단을 시작으로 16일은 국민건강보험공단, 24일은 국민연금공단 순으로 취업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해당 공공기관의 익산지사장들이 강사로 나서 취업 전략과 면접 방법 등을 자세히 소개하게 됩니다. 군산 청소년 50명이 영상 콘텐츠 제작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군산 콘텐츠 팩토리는 군산 시민영상 미디어센터 샘과 함께 청소년에게 매주 토요일 영상 제작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번 지원은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의 2023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으로 오는 20일부터 11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영상이와 미디양의 우리 동네 데이트란 주제로 군산의 명소, 영화 촬영지 등을 탐방하면서 진행됩니다. 익산 어린이들의 건강 증진을 돕는 병아리 체력장이 진행됩니다. 익산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유아를 대상으로 병아리 체력장을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합니다. 체력장은 체조, 체성분 측정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어린이들의 성장 상태와 유연성 등을 측정합니다. 체력장 결과는 가정통신문으로 전달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재경 군산시민회가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고향 방문 행사를 3년 만에 진행했습니다. 회원들은 꽁당보리 축제와 선유도 등 지역 명소를 방문하고 어린이날을 맞아 삼성예유건에 300만 원 상당의 운동화와 옷을 기부했습니다. 익산 어린이 영어도서관이 가정의 달을 맞아 내 아이의 멘토가 되는 엄마표 영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강연 참여자 모집은 18일 오전 10시부터 익산 어린이 영어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진행되고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도내 낮 최고 기온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